사과, 이, 동백꽃 시작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개념 학습 먼저 할게요. 서술자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서술자라고 하는 것은 소설에서 작품의 인물, 사건, 배경을 바라보고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합니다. 서술자는 사건을 이야기해주는 주체이면서 작가가 의도하면서 설정을 합니다. 1인칭, 3인칭 이렇게 설정하고요. 서술자가 등장인물이나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주제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술자의 관점이 어떻게 되는가 봐주셔야 됩니다. 시점이라고 하는 건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뜻이죠. 그죠? 서술자의 시각, 태도, 관점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작품의 인물, 사건 배경을 관찰하는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서 시점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면 그 시점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1인칭 시점하고 3인칭 시점하고 있는데요. 1인칭 시점은 이야기 안에서 들어가면서 내가, 서술자가 이야기 속에 등장하면서 나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1인칭인데 주인공, 내가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한다. 주인공인 내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합니다. 나의 내면 심리가 잘 드러나게 되겠죠?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주변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공을 관찰하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주인공의 내면 심리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옆에 사람이니까 직접 드러나지는 않지요. 3인칭 시점 들어가 볼게요. 이야기 밖에서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인데요. 3인칭 전지적. 모든 것을 다 안다란 뜻이에요. 전지적 시점. 전지전능한 위치에서 인물,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도 합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 등장인물들의 내면 심리까지 거의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읽기가 좀 편합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 한번 볼까요? 이야기 밖에서 등장인물이나 행동이나 사건을 관찰하면서 글을 쓰는데요. 등장인물들의 내면 심리를 모르고 겉모습이나 행동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은 직접적 성격, 간접적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직접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얘 이름 누구니? 점순이 성격할 때 동네에서 소문이 났다. 나도 한때는 일 잘하고 얼굴 예쁜 계집애 라고 하면서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이라는 걸 직접 적고 있죠. 간접적 제시라고 하는 것은 인물의 행동이나 인물의 대화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성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마지막에 닭 때려 죽이면서 점순이가 얘기했다. 야 그럼 너 이다음부터 안 그럴 테냐? 라고 물을 때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무턱대고 대답하는 나의 행동을 통해서 어수룩한 성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서술자가 소설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는 동백꽃의 서술자, 내가 그린 히말라야 시다 그림의 서술자가 등장하는데 동백꽃의 서술자는요. 독자들이 다 알고 있죠. 점순이가 나를 좋아하는 거. 근데 나만 몰라. 그래서 그것이 웃음을 유발하고요. 그 서술자, 나의 어수룩한 성격 때문에 사춘기 소년과 소녀의 풋풋한 사랑이 웃기게 해학적으로 전달됩니다. 내가 그린 히말라야 시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0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1의 나가 각자 주인공 시점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두 인물의 내면 심리를 자세하게 얘기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사생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서술되지요. 두 인물의 태도와 하나의 사건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자는 인물의 행동, 인물 간의 갈등을 서술하는 방식과 작품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몇 인칭 시점이냐? 이 서술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봐주면 되겠습니다. 236쪽 가볼게요. 자, 작품 해설 가보시면은요, 배경은 농촌이고요. 순박한 소년과 소녀가 사랑에 눈뜨면서 겪는 여러 가지 재밌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순이랑 나가 얼빵하고 그리고 조숙하는 아이죠. 그죠? 그리고 대조적인 성격도 웃기고요. 독자들은 점순이가 나를 좋아하는 것을 알아. 근데 나는 몰라.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흐름을 보면서 얼빵한 놈이 뭐 하고 있나 라고 하면서 서술자의 엉뚱한 행동에서 웃음을 지을 수 있어요. 이것이 해학적인 특징이지요. 작품 갈래 현대소설 단편소설이고요. 해학적 웃긴다 향토적이고요. 1930년대 봄에 강원도 농촌의 어느 마을입니다. 제재는 사춘기 남녀의 사랑이고요. 주제 농촌의 젊은 남녀가 보여주는 순박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특징입니다. 시간이 현재, 과거, 현재의 역순행적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해서 독백 형식으로 혼자서 말하는 식으로 하고요. 토속어, 비속어, 구어체를 사용해서 향토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래 짜임은요. 점순이가 닭싸움을 하지요. 현재 왜 그랬냐? 나흘 전에 4일 전에 감자를 주려다가 거절한 이후부터 그랬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집 닭한테 고추장까지 먹여서 싸우게 했지만 졌어. 홧김에 점순이가 또 닭싸움 시켜가지고 내가
짝대기로 닭을 죽였어. 그래서 우는 것을 점순이가 나를 위로하면서 그래 그러면서 우리는 화해를 하면서 둘이 같이 동백꽃 속으로 쓰러지는 것이 끝 되겠습니다. 본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자, 여기 봐주시면 오늘도 라고 하고 현재로 시작하지요. 서술자인 내가 등장하고요. 자, 이 글의 서술자 한번 볼까요? 서술자, 주인공인 나가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점순이와 나 사이의 일에 대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자세하게 전달하죠. 나의 내면 심리가 잘 드러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이 글은 1930년대 강원도 농촌말인데 자꾸 점순이가 닭싸움을 자꾸 벌여요. 그래서 나는 야, 너 왜 자꾸 우리 집 닭을 괴롭히냐 하면서 갈등이 일어나죠. 모릅니다. 이 바보가요. 그래서 나흘 전 과거로 사건이 들어가지요. 그러면서 감자 사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점순이는 왜 나한테 감자 줬을까요? 좋아하니까요. 감자는 나에 대한 점순이의 애정 표현이고요. 내가 거절하면서 갈등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고 나와 점순이의 사회적 계층 차이에 따른 가정 형편의 차이까지 보여줍니다. 가볼까요? 나는 말하는 거 볼까요?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냐 하고 의심하였다. 순박합니다. 어수룩하고 퉁명스러운 성격이고요. 점순이는 야, 너 혼자 일하냐? 너 일하기 좋냐? 야, 봄감자 맛있단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좋아한다는 것을,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애지요. 두 인물 간의 성격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고 긴장관계, 자꾸 닭싸움하지요. 그렇죠? 229쪽. 자, 점순이는 감자 안 먹는다 하니까 빡쳐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점순이의 행동으로 알 수 있는 점순이의 성격은 넉살 좋고 활달한 성격이다. 이렇게 들어가지요. 자, 갈등 한번 볼게요. 나 너그 집엔 이거 없지라고 감자 줬잖아.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감자를 거절하지요. 점순이는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자를 주지요. 그런데 거절당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나와 점순이의 관계는 나의 집은 소작농이에요. 빌려서 남의 땅을 빌려서 일을 하고요. 점순이의 집은 마름의 집안으로 우리 집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죠. 그래서 나보다 점순이가 약간 사회적으로 높은 관계니까 엄마가 널 놀지 마. 잘못 놀면 우리 못 먹고 살아. 이렇게 이야기 들어갑니다. 230쪽 보시면 점순이가 내 닭을 자꾸 못 살게 굴지요. 그죠? 계속 우리 집 닭 때리지요. 왜? 나를 자극하여서 자신한테 관심 불러일으키려고요. 관심종자입니다. 그런데 자꾸 열받으니까 나도 뭐라고 하고 싶은데 점순이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남의 집에 뛰어들어가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형편이 불리하다. 왜? 나는 소장농의 아들이고 마름인 점순이 집에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점순이 한번 볼까요? 점순이가 맨 처음에 나한테 감자 줄 때는 호감을 표시한 것이지요. 내가 그 감자를 거절하니까 무안하고 부끄러우고 내가 야속해서 뛰쳐나가지요. 그러고 나서 점순이가 우리 집의 씨암탉을 괴롭히면서 나를 원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왜 자꾸 나를 괴롭힐까요? 내가 자신의 호의를 거절하면서 자존심이 상했죠. 나의 관심 끌고자 하는 점순이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자꾸 당할 수는 없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자, 점순이의 괴롭힘은 우리 집 씨암탉 나를 약 올리고 되게 욕을 하지요. 그리고 우리 집 수탉하고 자기네 집 수탉하고 자꾸 싸움을 벌여요. 근데 우리 집 수탉이 자꾸 지지요. 나는 적극적으로 점순이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소극적으로 대합니다. 신분 차이 때문에 함부로 화를 내지 못하고 몹시 억울하고 분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다? 고추장 먹이지요. 자, 이 글에 사용된 표현 사투리를 많이 사용하지요. 강원도가 사실적으로 드러나고 토속적이고 시골의 정서를 느끼게 합니다. 비속어 써서 사실성을 부여해서 실감나게 느껴지고요. 주인공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웃음을 유발합니다. 소년과 소녀의 말투를 해가지고요. 익살스럽고 밝은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추장 먹인 수탉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우리 집 닭한테 고추장을 먹였어요. 그래서 오,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해서 공격에 처음엔 성공했지만 그땐 좋았죠? 통쾌하고요. 상황이 역전되어서 나의 닭이 시게 당합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섣부른 실행을 후회했어. 아, 좀 더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가지고 그 지는 모습을 점순이가 보고 웃고 앉았어요. 그지?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라고 하는 거. 왜 이렇게 웃을까요? 겉으로는 나를 약 올리려고 하는 행동이지만 이 여자애는 관심 끌려고요. 아이고 그렇게 좋냐. 그자 보자. 233쪽입니다. 점순이네 닭을 이기려고 나는 우리 집 수탉한테 고추장을 먹여서 기대를 했죠. 하지만 처음에는 공격했는데 나중에는 당했어. 점순이네 닭한테. 그래서 실망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 그래가지고 나는 눈물이 퍽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 까닭은 내 닭을 또 꺼내서 닭싸움 시켜놓고 있는, 그리고 호두기 풀필이 불고 있는 점순이를 보니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요, 때려 죽였죠. 그래가지고 담배로 때려 엎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있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담배로 때려 엎었다. 한 번에 때려서 죽었어. 그래가지고 나는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이제 엉엉 울고 있지요. 그러니까 갑자기 점순이가 야,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러고 있어. 그래서 그 뭐냐? 나에게 다음부터는 나의 호의, 점순이의 호의를 무시하지 않을 거지? 라고 하니까 나는 뭔 또 모르고 얼빵한 놈이 그래 하고 대답해가지고 둘이가 닭을 죽인 것을 비밀로 하자고 하면서 비밀을 공유하면서 갑자기 갈등이 해소가 돼요. 닭싸움의 역할, 점순이가 감자 거절당했죠. 그래서 분노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나의 집 닭을 괴롭힙니다. 내 관심 끄는 방법이고요. 나의 닭은 나의 소극적이고 푸르지은 모습을 대변하고요. 점순이의 닭은 점순이의 강하고 접근적인 모습을 대변해서 닭싸움을 통해서 나와 점순이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요. 갑자기 닭을 때려 죽였죠, 내가. 나와 점순이 간의 갈등이 갑자기 해소됩니다. 자, 인물 성격 제시 방법도 직접 제시, 간접 제시 들어가지요. 동리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걱실걱실하고 이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만 이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너그럽고 시원한 점순이의 성격을 나타내고 나는 뭔지도 모르고 그래 하고 대답하였다 라고 하는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어수룩하고 눈치 없는 성격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간접 제시입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간접 제시. 자, 그리고 점순이가 밀었어요. 점순이가. 그래가지고 푹 쓰러지면서 노란 동백꽃 속에 푹 파묻혔어요. 이 동백꽃은 빨간 동백꽃이 아니고요. 생강나무 꽃을 동백꽃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아무 말 마라? 그래 해서 비밀로 하고 둘이가 해결이 되지요? 동백꽃 들어가 볼게요. 갈등이 사라졌다. 이제 우리는 사랑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화해를 했다. 소년과 소녀의 사랑을 순수하고 서정적인 분위기로 표현하였습니다. 봄에 꽃이 피지요. 그리고 강원도 산골에 생강나무꽃, 동백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서술자인 나의 특징은 눈치가 없고 아둔하고 어수룩해요. 독자들은 점순이가 나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데 나만 몰랐지, 그지? 그래서 웃음을 유발하게 됩니다. 끝.